선형대수 A형 9번이죠. 모든 성분이 실수인 3 곱하기 3행렬 A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자, A의 모든 고유값을 구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 하에서 B의 고유 벡터로 구성된 R3의 정규 직교 기저 이것을 하나 풀이 과정과 함께 쓰라 라는 얘기가 이제 두 번째 문제죠. 이것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고유다항식과 디터미넌트 트레이스는 대각합이죠. 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n차 정방열 A의 고유값이 램다1, 램다 n일 때 고유다항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램다1 곱하기 램다 n, 다시 말해 고유값의 곱이죠. 이것은 뭐예요? 디터미넌트의 A와 같다. 그죠? 그 다음에 고유값의 이거 뭐예요? 합이죠. 이것은 대각합, 트레이스 A와 같다. 대각합. 자, 그 다음에 직교 대각화 가능, 어떤 행렬이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것은 필요 충분하기를 지금 A가 n차 정방행렬이라고 그랬죠. n차 정방. 그럴 때는 n개의 정규 직교인 A의 고유 벡터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대칭 행렬이라는 사실하고 다 동시 조건이 되죠. 그 다음에 램다1, 램다 k가 A의 서로 다른 고유값들이라면 거기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1차 독립이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이 되죠. 그 다음 A가 대칭 행렬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이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들이 있죠. 그렇죠? 이것은 아까는 1차 독립, 그냥 일반적으로 1차 독립인데 특히 대칭 행렬이라는 조건까지 만족한다면 xi들이 뭐예요? 상호 수직, 서로 수직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직교 대각화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A의 모든 고유값은 뭐예요? 실수가 돼요. 실행렬이기 때문에 또 실수가 된다. 이게 이제 결국 고유다항식이 n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그런 조건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로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A의 모든 고유값을 구하라. A의 모든 고유값을 구하라.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B의 고유벡터로 이루어진 R3의 정규 직교 기저 하나를 구하라. 여기 2번 문제였죠.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A 고유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조건들이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에 1, 2, 2 = 4, 8, 8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 이걸 만약에 x1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오른쪽은 뭐예요? 4배의 x1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4가 뭐예요? A의 고유값이고 여기 x1이 고유 벡터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2-1, 2-2, 1이 요걸 x2라고 본다면 요것은 20배의 20배의 x2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x2 여기 A의 고유값이 또 하나 나왔죠. 자, 20이 고유값이고 x2는 20에 대응되는 A의 고유 벡터가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4와 20을 요걸 램다1 4를 램다1 20을 램다2라고 본다면 요게 램다1 곱하기 램다2 곱하기 하나 더 있을 값 램다3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행렬식은 세 고유값, 지금 3차 정방이라서 세 고유값의 곱이죠. 따라서 여기 4하고 20의 곱하기 80을 넘겨버리면은 램다3는 뭐예요? 10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세 고유값은 4, 20, 10 이렇게 나온다. 이걸 써볼게요. 뭐 이게 물론 기입형이지만 풀이 과정 뭐 만약에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1, 2, 2 이렇게 두고 x2는 2, 마이너스 2, 1 이렇게 해주자. 자, 이렇게 주면은 첫 번째 A의 세 고유값 램다1, 램다2, 램다3 일 때에 대하여 자, A의 x1은 방금 받치면 4배의 x1이 되고 A의 x2는 저기 받지만 20의 x2가 되더라. 이므로
램다 1 이퀄 4, 램다 2 이퀄 20은 이게 이제 A의 고유값이다. 고유값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램다 3. 램다 3는 이제 당연히 800 이퀄 디터미넌트 A로부터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제 램다 1, 램다 2, 램다 3 행렬식은 디터미넌트 행렬식은 그 고유값의 곱이니까. 자, 물론 여기 계산해 봤듯이 앞에서 4 되고 여기 뭐야? 20이니까 램다 3 하면은 이므로 램다 3는 10이 된다. 그죠? 그래서 자, A의 고유값은 4하고 20하고 10. 이 세 개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냈죠. 그죠? A의 세 고유값은 4하고 20하고 10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미리 이제 잠깐 체크해 두자면 이게 이제 램다 1 4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죠. 그 다음에 여기 요것은 20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다. 이것도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4와 20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까지는 구했어요. 이번에서 그 A가 가역행렬이라고 할 때 A가 가역행렬이라고 한다면 도입이에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 디터미넌트는 A의 고유값의 곱이니까 모든 고유값의 곱이기 때문에 결국 고유값은 무조건 제로가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0은 A의 고유값이 안 된다. 자, 이것을 이제 가역이라는 조건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램다가 만약에 가역행렬 A의 고유값이고 X가 A의 램다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다 라고 한다면 A 인버스는 어떤 고유값과 어떤 고유 벡터를 갖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조건 때문에 AX는 램다 X라는 사실을 알죠. 그럼 양변에 A 인버스를 곱해버리면은 양변에 A 인버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 램다분의 1을 양변에 곱해버린다면 A 인버스가 오른쪽에 나오고 A 인버스의 X는 램다분의 1 앞으로 나오고 의 X가 되죠. 다시 말해서 램다분의 1이 A 인버스에 대응되는 고유값이 되고, 그죠? 램다분의 1이 A 인버스의 고유값이 되고, 그 다음에 고유 벡터는 그대로죠. 그죠? 고유 벡터는 X는 A 인버스의 램다분의 1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고, 자, 풀이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알고 있기를 x1, x2가 이제 4와 20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이고, 램다 3 이퀄 10 이제 고유값이 4, 20, 10 세 개가 있었는데 램다 3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지금 뭐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구하지 않은 상태죠, 그죠? 자, 그까지고. 그러면 맨 처음에 B의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R3 정규 직교 기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B의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세 개의 고유 벡터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찾으면 끝나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정규 직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이기만 하면은 대칭렬은 뭐예요? 서로 수직이 될 거니까 크기를 1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정규 직교 기절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고유 벡터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B의 고유 값을 먼저 찾아야 되죠. 그죠? 새 고유 값을 먼저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 벡터, 그죠? 를 구해야 되겠죠. B의 고유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A와 B와 C를 문자를 그냥 이렇게 둡시다. B는 가역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B의
새 고유값이다. 새 고유값이라고 할 때, 자, 여기 이제 조건 AB equal 2배 determinant B의 I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조건을 생각해 보면 AB equal 2배의 determinant의 B의 I다. I는 단위 행렬이죠. 근데 B의 고유값을 아까 전에 A와 B와 C라 뒀기 때문에 determinant B는 뭐가 될까요? 새 고유값의 곱이죠. A, B, C. 그래서 2배의 A, B, C의 I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러면 B에 대해서 찾고 있었으니까 B의 인버스를 B를 찾으려면은 A의 인버스를 양변에 곱하면 되죠. 그래서 B는 2배 A, B, C의 A 인버스의 I다.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고, I는 이제 A 인버스를 곱했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양변에 x1을 오른쪽에 곱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 번째로 B의 x1은 자, 밑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ABC의 2배 ABC의 A 인버스의 x1인데 x1은 지금 A의 고유벡터였고 4에 대응되는 고유벡터였죠. 따라서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4분의 1의 x1이 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죠? 인버스니까. 약분되면은 2분의 1의 ABC 곱하기 x1이다. 그죠? 자, 이 말은 bx1 이꼴 스칼라 배의 x1이 됐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x1이 고유벡터가 된 것이다. 이거죠. 고유벡터가 됐으니까 이것을 A의 고유값이 뭐 있었냐면은 ABC가 A의 고유값 전부였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의 x1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건 B를 쓰든 C를 쓰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편의상 A라고 쓴 거예요. 그죠? ABC는 어차피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둔다면 결국 요거하고 요거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x1이 제로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2분의 ABC는 A다. 그럼 편의상 자, 문자를 K를 ABC 문자 이렇게 곱한 것으로 잡아봤을 때에 대하여 B가 가역행렬이기 때문에 K는 제로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다면 A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2분의 K가 된다는 사실을 얻어냈어요. 그죠? 자, ABC를 K라 둔다면 그럼 같은 방식으로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B의 x2는 어떻게 될까요? B의 x2도 스칼라 배의 x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x2도 고유 벡터가 되고 그 고유 벡터는 뭐예요? B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다 해가지고 이것을 B의 x2라고 쓸 수 있게 된다. 자, 써볼게요. B의 x2는 양변에 이제 지금 어디 B의 x2를 오른쪽에 곱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2배 ABC의 A 인버스의 x2가 되고 이것은 아까 전에 봤지만 x2가 20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였기 때문에 20분의 1의 x2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꼴 20분의 1 하면 10분의 1의 ABC죠. 그죠? 10분의 ABC 이렇게. 그러면 스칼라 배의 x2였으니까 결국 이것과 이 관계에 의해서 x2가 고유 벡터가 되고 결국 고유 벡터라는 말은 적당한 고유값의 x2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 안 하고 있으니까 B라고 씁시다. 그러면 결국 이제 B는 자, 넘어가면 10분의 K라는 결과를 또 얻어냈죠. 그죠? 자, 세 번째로 이제 x3를 가지고 오는데 아까 x1, x2는 있잖아요. 근데 x3는 지금 램다3 10에 대응되는 A의 고유 벡터라고 해둡시다. x3는 10에 대응되는 램다3죠. 대응되는 A의 고유 벡터다. 있겠죠? 라고 할 때 또 방금처럼 이런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B의 x3는 2ABC의 A 인버스의 x3가 되고 자, 이것은 이것은 10에 대응되는 거니까 이제 10분의 1의 x3라고 할 수 있어서 5분의 1의 ABC 의 x3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것을 이제 그 고유 벡터가 된 거니까 그죠? 요게 스칼라 배의 x3니까 x3가 B의 고유 벡터가 된 거죠. 그럼 그것을 이제 C의 x3다 두자 이거죠. 나머지 하나 남는 거. 그러면 결국 이제 C라는 것은 5분의 K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결국 이제
K만 구하면 결국 A, B, C를 모두 다 구한 거죠. 다시 말해서 B의 고유값 3개를 구한 게 되죠. 그러면 자, 옆에 쓸게요. 그냥 칸이 좀 모자라서 5분의 K 이렇게 두고, 자, 조건 뭘 사용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아까 전에 이렇게 볼까요? 2분의 ABC는 A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조건을 가지고, 자, 2분의 ABC는 A다. 이 조건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2분의 ABC 이꼴 A이기 때문에 AA 날리면은 어차피 ABC는 다 제로가 아니에요. 가역행렬의 그 고유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AB, BC가 2다. 그죠? BC가 2죠. 그러면 B는 아까 전에 10분의 K였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C는 5분의 K잖아요. 그럼 50분의 K 제곱이네. 그래서 이게 50분의 K 제곱이 되기 때문에 결국 넘어가 버린 K는 뿔마에 10이 된다. 그죠? 그렇다면 K가 플러스 10인지 마이너스 10인지 결정하면 ABC가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여기 봤듯이 트레이스 B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근데 트레이스 B는 모든 고유값의 합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럼 A는 뭐예요? 2분의 K니까 2분의 뿔마 10. 그죠? 그럼 뿔마에 10 곱하기 K 묶어내고 2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1, 그 다음에 뭐예요? 5분의 1. 이렇게 더한 값이 됐으니까 여기 음수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10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결국 A, B, C는 각각 A는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 B는 2분의 10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 C는 C는 얼마예요? 여기 5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B의 세 고유값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그죠? B의 고유값, 세 고유값이죠. 자, 그렇다면 B의 고유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B의 정규 직교인 3개의 고유 벡터, 그죠? 그걸 찾으면은 결국 R3의 정규 직교 기저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X1, X2는 그렇고 X1, X2는 그렇고 X3가 뭐냐를 생각해 보자면 요것은 두기를 X1과 X2의 뭐예요? 동시에 수직이 돼야 되니까 X1 크로스 X2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X1, X2, X3는 뭐예요? 상호 수직이 된다. 그죠? 상호 수직이 된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죠. 상호 수직이란 말은 X1, X2가 수직이고 X2, X3가 수직이고 X3, X1이 수직이다라는 뜻이고, 정규 직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 정규화 크기를 1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Y1이라는 것을 잡기를 X1의 크기로 나눠버리자. X1 나누기 그람시미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자, X1의 크기는 얼마냐 하면은 X1이 지금 1, 2, 3이어서 3분의 1이죠. 3분의 1에 1, 2, 2. Y2는 X2 나누기 X2의 크기 하면은, 자, X2 나누기 X2의 크기 지금 X2가 뭐냐면 2 마이너스 2, 1이니까 또 3이네요. 그래서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죠. 그럼 Y3는 어떻게 됐냐? Y3는 역시 마찬가지로 X3 나누기 X3의 크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X3는 어떻게 찾느냐? 여기 이제 계산을 써볼게요. 자, X3는 X1 외적의 X2고, 자, X1 외적 X2는 IJK에다가 X1은 1, 2, 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리 바꾸면 2 마이너스 4죠. 그죠? 그 다음에 이 6이죠. 6. X3는 자, 6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3이 돼요. 그죠? 3.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자, 여기서 세로 행렬인 트랜스포즈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 6으로 3으로 묶어내면 3의 2, 1 마이너스 2의 트랜스포즈. 여기서 크기로 나눠버리면은 여기 사실상 3을 묶어내는 거니까 3분의 1로 해가지고 결국 3분의 1에 2, 1 마이너스 2 요게 되죠. 그래서 요게 찾던 정규 직교 기저다 그죠? R3의 정규 직교 기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B가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X3를 외적을 통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은 고유값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들은 서로 정규 직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X1과 X2의 동시에 정규 직교인 기저는 벡터는 R3에서는 여기 하나 요거와 다 평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정규 직교 기저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죠.